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미 중서부 호남향후의 22대 회장이셨던 유재호 회장, 그리고 23대 염동연 회장, 그리고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이민자 권익보호 담당하시는 하나영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직함이 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소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함께 나오신 데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월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가정의 달이다 해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변함없이 늘 또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5.18 광주민주항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명칭이 많습니다. 뭐 민주화 학생운동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5.18 항쟁이다, 뭐 이게 진짜 뭐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식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네네. 광주 민중항쟁,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광주 민중항쟁. 예. 예, 그게 이제 공식 명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나는 것이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했었지요. 이제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식들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대로 들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못 들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유재호 회장께서는 당시 광주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바라봤던 광주 민주항쟁의 어떤 모습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눈으로 보고 네네. 또 피부로 느끼기 이전에는 잘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혈육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을, 예, 쉽게 말해서 광주 위의 외곽지대의 모든 전국이 언론 통제와 통신 두절로 말미암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해외 기자들을 통해서 또 뭐 일본이나 또 미국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자체가 완전히 묻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사실이 될 수도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몇 살이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때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학창 시절 때 같이 졸업 아니죠, 대학이죠. 예. 대학 졸업. 예. 네네. 그래서 그때 젊게 만나봅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젊은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때 뭐 정치에 뭐 특별히 관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5월 17일부터 있었던 그 부분들이, 네, 5월 18일 날부터 5월 27일까지 네, 광주 시민과 또 전라남 도민들이 중심돼서 그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이나, 네,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을 비롯해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계엄령을 철폐해달라.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의 이제 꽃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 압박이 되고 보니까, 네, 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 떨리는 부분들 하나죠. 네. 그건 절대 저희들 잊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국민 학생이나 뭐 중학생들도 다 목격한 부분들이죠. 네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 악업된 세상에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네, 또 요즘 우리 1.5세, 2세들은 또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당시에, 그러니까 좀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네, 88년도죠. 그러니까 불과 광주 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그 사실을 사진으로 먼저 접하고 이제 이래서 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초부터 이 광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 이 민주항쟁에 참여한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사실
그 역사 이전에 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긴 하죠. 네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민은 항상 자기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네네. 자기 자식이 네. 뭐 곤봉에 맞거나 네네. 또는 총칼에 대해서 뭐 사망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네네.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시발점이 있었고 네. 물론 민주화운동에 거봉이 된 것은 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이제 그 학생회 일부에서 처음 발단이 됐었던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격한 진압과 동시에 내 자식이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당하겠는지 모르니까 다 쏟아져 나오게 됐고 그게 또 먼저 좀 더 커지게 되는 네. 커지게 됐죠. 그때 당시에 뭐 정부에서는 뭐 간첩이 투입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뭐 간첩이 투입됐다 안 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던 현장은 어떤 과정에서 진압을 했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 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본 것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나오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맞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네, 어쨌거나 5월 18일 1980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80년 5월 18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적과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안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하나의 아픔, 민주화를 향한 하나의 아픔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그 민주항쟁 관련해서 기념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5월 18일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는 매년 지난해에는 한인회관에서 했었는데 사실 한인회관이 좀 비좁기도 하고 또 거기가 이제 교통 문제나 파킹 문제 이것도 이제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조금 더 알려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젊은 우리 2세들 그리고 타민족 이런 분들도 좀 와서 이해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랜비유 도서관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인데 그날 6시부터 우리가 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또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날만큼은 우리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니까 좀 오셔서 좀 참여를 해 주시고 아픔을 같이 한번 나눠주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꼭 기억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광주 민중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제 뭐 5월 18일에 일어났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좀 개요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그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어떤 발상 또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뭐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민주, 군사 독재 뭐 이런 야만성을 세계에 막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광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항쟁의 의지를 보여준 그 결과가 사실 1987년 6월 항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광주 민중항쟁 벌써 80년이고 저희가 지금 2015년이니까 벌써 몇 년, 35년 된 겁니까? 그래서 35년에 대한 이제 또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행사 진행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우리 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노력 중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노력의 그 사건이었고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의 대동 정신과 항쟁 정신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광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4.19 혁명 때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LA 업라이징 때도 그런 서민들의 어떤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한국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통해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운동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도 그런 대동 정신과 항쟁 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에도 이런 제도적인 그런 억압에 항거하는 그런 서민들의 정신들이 숨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의를 가지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항쟁 정신과 대동 정신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어디 숨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커뮤니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7시까지 저희가 기념식을 거행할 거고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저희가 그런 5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커뮤니티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저희 한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공동체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비디오도 같이 볼 것이고 그 의의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주년을 벌써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게 그렇게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 불과 35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것 사실은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제 아마 그 현장을 바라보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잊혀지는 게 아니고 뭐 역사 기준을 1세기 봤을 때 4반세기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또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 살았던 기간이 한국에 살았던 기간보다 더 많아졌고 그래서 혹시 한국 정서상 뭐 시끄러웠던 것도 좀 지나면 조용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 가슴 아픈 현장과 가깝게는 뭐 동료 친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을 때 거기에 같이 계속 동참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곳이 싫다 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가서 늘 그때가 되면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은 남아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에 등재된다 했을 때 나라의 수치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유네스코의 그 민족적인 정신은 기록이 남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 뿌듯한 그런 이제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사건 1980년대 정말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의 뭐 필리핀, 타이,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발전을 줬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저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이 뭐 북한군 개입설이다, 뭐 폭동설이다, 뭐 간첩이다 그런 이야기 자체를 그 유네스코의 심사위원들이 그게 허위다라는 걸 결정짓고 세계유산 기록물에 등재를 시켰던 거죠. 그게 벌써 2011년 5월 25일이니까 지금 4년, 5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등재가 됐군요. 그럼? 네네. 이미 등재가 됐고 지금 이제 그 기록에 대한 것이 문화유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실상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변 국가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화 또 우리 젊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관한 그 민원은 버리지 못하죠. 이게 왕권 세력을 갖고 있는 조선 이게 대한민국의 그 과거 5,000년 역사 속에 그 새로운 전환점을 분명히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에 플러스 인권의 전환점이라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정말 그때 그 이전 이게 80년 60년 그 사이에 전 세계가 뭐 냉전 체제 뭐 이런 그 양분화됐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공산화도 민주주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정말 민주화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초석이 됐고 지금 그 민주화의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뭐 당이 막 서로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지만은 그 속에는 민주화가 꼽히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좋은 세대라고 보죠. 네, 벌써 이렇게 해서 35주년이 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번 5월 18일이면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월요일에 월요일에 글렌뷰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글렌뷰 도서관 위치가 어딘가요? 네, 글렌뷰 도서관은요, 1930 글렌뷰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글렌뷰 도서관에 6시부터 저희가 리셉션이 시작되니까요, 리셉션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네네.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기념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6시부터, 리셉션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기념식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근데 특별히 이 글렌뷰를 옮기면서 좀 약간 북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가.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글렌뷰로 오면서 북쪽으로 오면서 약간 좀 그 뭐랄까 억세서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좀 편의를 좀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글렌뷰 도서관의 위치도 괜찮고 또 우리 또 한인 동포들이 거기 그쪽에 많이 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고 그쪽에서 오실 때도 교통도 좋고 사우스에서 오신데도 괜찮고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금년에는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 중서부 호남양후의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 민주항쟁에 지금 우리 유재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셨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친지 중에서 여기에 연루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통계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많이 와 거주하고 계시고, 예, 또 글쎄요, 가족을 잃었던가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아직 얘기를 잘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런 건 가슴으로 느끼고는 잘 뭐 그런 표현이 안 되고 단지 이제 예신을 통해서 이제 뭐 TV나 라디오나 이런 걸 접했기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여기 신문에서도 이제 좀 기사화됐고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있었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또 기념식이 35주년이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좀 더 기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요번 기념식은 좀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보니까 어떤 광주 민중항쟁 자체만이 아니라 이 민중항쟁을 통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조명을 하게 되는 그런 컨셉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가 35주년인데,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제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이런 제도적인 폭력과 인권 침해에 맞서서 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꼈던 부분이고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힘이 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큰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런 힘이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의 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공감이라는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많은 한인 그 어르신 분들이 자녀분을 키울 때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숙제고요. 또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도 사실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의 이 역사들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데요. 오늘 같은 이번 같은 행사에 참여하시면 네네. 특히 자녀분들을 데리고 참여하시면 우리나라의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런 운동이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서민들의 운동과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녀분들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행사가 다 이중 언어로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셔서 이런 영상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중언어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3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번 5월 18일 월요일 저녁 6시에 글렌뷰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1930 글렌뷰 로드, 글렌뷰 일리노이에 위치하고 있는 글렌뷰 도서관에서 35주년 기념식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커뮤니티 포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미 중서부 호남향후의 22대 회장이신 유재호 회장, 그리고 23대 염동연 회장, 그리고 마당집의 이민자 권익공원 담당 하시는 하나영 씨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